오늘 미국 3대 지수는 약세지만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유럽장도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난리친 거에 비하면 지수상으로는 좀 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보입니다. 상황 자체가 약간 방향성이 주식시장에 대한 그 투자자의 방향성이 약간씩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정점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데이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건 전년동월비고 이건 전월비인데 전년동월비로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운송 쪽에 항공우님하고 그 중고차 가격이 이제 그 가격 탄력성을 받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약간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월비로 놓고 보면 여기 운송 쪽을 보면 증가세가 뭐 3%대로 높게 움직이던 게 이제 7월 들어서 0.9로 누그러졌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꽤 높게 유지되다가 최근에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이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해지고 있어서 잭슨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별다른 얘기가 없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잭슨에서 어떤 얘기가 제롬 파월 의장이 할지 주목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한경 해외 주식 라운지인데 김현석이 월스트리트 나우 델타 변이 확산이고 피크를 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목은 그냥 제가 이 제목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김현석 기자께서 2021년 8월 10일자로 올린 겁니다. 안에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뭐 전체적인 현재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델타 변이가 피크를 칠 거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델타 변이가 시장에서 변동성에 대한 힘이 약해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를 보면 이게 영국이거든요. 이거는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급등했다가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사망 환자가 급격히 늘지 않는다는 걸 놓고 보면 델타 변이가 그 증상은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증명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얘기는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보시면 올라갔던 한 하루 한 9,000명, 10,000명 가까이 갔던 게 최근 이제 그렇게 자유로워지면서 7,000명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3차 부스터차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빨리 백신 쪽에 도달하고 지금은 뭐 영국이 가장 높은 수준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의 어떤 최소한 개인 방역에 대한 조치들은 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상황이 좀 흔들흔들합니다. 보면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병상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봉쇄 조치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재 4단계 봉쇄 조치가 더 길어지거나. 근데 전체적인 이제 이게 완전히 갈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배달이나 이런 것들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고 수출 쪽에서는 뭐 크게 이런 부분하고 영향이 없이 국내하고는 영향이 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선진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수출 증가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쪽에서 보면 하반기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 자체는 우려할 정도로 수그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이건데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이거 S&P 500 지수가 파란 것, 빨간 게 신용융자 잔고입니다. 둘 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차트고요.
최근에 보면 신용자 잔고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늦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7월 융자 잔고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7월달 융자 잔고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거 이제 작년부터 보면 작년 이게 3월이죠. 융자 잔고가 계속 줄다가 3월 저점을 찍고 융자 잔고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고 처음으로 융자 잔고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융자 잔고는 통상적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하고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줄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주는 걸로 보면 그 시장 자체의 강도는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NAIM 그 미국의 그 액티브 매니저들 투자 포지션 관련된 건데 8월 11일 최종 포지션 얘기였거든요. 그 전하고 비교하면 거의 포지션을 늘린 게 없고, 그리고 이 포지션 지금 올라와 있는 포지션이 이제 최근 추세에서는 또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탄력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점점점 둔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리친 삼성전자 얘기가 뉴스도 이만 나왔는데, 기사를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올라갔다가 세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막 집중적으로 날리고 있죠. 그런데 국내 기관이 매집을 했습니다. 어제는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국내 기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매도를 던질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매출이 역시 아래쪽으로 굉장히 세게 내려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을 놓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다면 상황을 좀 더 전개되는 걸 지켜보고 반등 시점에 포지션을 줄이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사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를 이제 잘 봐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한경의 이제 설지연 기자께서 8월 12일자로 올린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라고 이제 월가의 큰 손이 경고를 했다는 얘기인데, 모건 스탠리는 팔아라라고 이제 보고가 나왔고, 지난번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매수를 추천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진행하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가 하향되는 쪽하고 유지하는 쪽, 크레딧 스위스는 올리는 쪽으로 베팅이 있었는데, 양단간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업체가 주가 힘을 못 봤는데, 그 얘기는 이제 현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디램 현물가가 고정가격을 2, 3개월 선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물가 아래에 있으니까 고정가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현재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대만은 33%로 늘어서 수출이라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 보시면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주가는 힘이 없는데, 문제는 내년 상반기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멘텀이 레이팅을 높여줄 수 없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지금 시점의 상황을 빠른 시간에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삼성과 같은 그 큰 기업,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나름 잘 되고 있는 기업조차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는 그거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역시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가 가장 그 포트폴리오 관리의 현명한 관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막 요동치고 흔들리니까 사실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뭐 몰빵 투자를 했다거나, 이거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개별 주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수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때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출구 전략을 여기 출구 전략, 이게 이제 기준금리입니다. 파란 게, 빨간 게 이제 주가 지수고. 여기 보면 출구 전략을 하죠. 출구 전략을 하고 나면 출구 전략 전후에 여기도 출구 전략 여기 있었고, 여기도 출구 전략이 이때 있었는데, 출구 전략을 하는 전후에 항상 시장은 흔들립니다. 여기도 흔들렸죠. 여기도 흔들렸고. 그래서 출구 전략이 임박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모기 잠겼네요. 출구 전략이 임박하게 되면 시장은 상승 탄력을 잃고 조정 국면을 일정 부분 거치게 되거든요. 그 거치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 출구 전략을 하는 이유가 그때까지 중앙은행이 그 경제 사이클에 개입을 해서 경기가 돌아가는 것들을 도와줬었는데, 출구 전략,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가계와 기업 스스로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따라서 개입했던 부분을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오히려 개입을 줄이는, 혹은 과거에 개입했던 부분에 대한 통화량을 줄인다거나 이런 행위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인지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제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런 것조차가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공급 가격이 좀 올라간 것도 역시 인플레이션에 적용돼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 기준금리가 인상된 뒤에도 경기 사이클은 일정 수준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걸 반영하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고, 이제 테이퍼링 지나고 나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는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을 겁니다. 주가지수를 놓고 보면 향후에는. 다만 그 정도의 차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 때 이후에 기대했던 이런 그 과거에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물음표입니다. 그 얘기는 계속 드렸죠. 이제 펍에서 너무 높게, 지수 펍에서 너무 높게 와 있어서 계속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의 여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흔들리는 자체가 그렇게 이제 위험하다, 뭐 불안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주식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각각의 주식마다 경기가 확장 국면 후반에 들었을 때도, 후반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개별 섹터들의 어떤 그런 기업들의 주식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려면 섹터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불안정성을 못 이기면 결과적으로는 지수, 뭐 코덱스 200이나 이런 지수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포트폴리오를 한 바구니에 담지 않으시는 전략을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지수는 지금보다는 향후는 더 나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수축 국면으로 진행되려면 아직 일정 부분의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얘기는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향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경기 확장 국면을, 전체 국면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한 중반 정도쯤에 와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력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뭔가 불안해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 단순간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로만 인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